네, 돌비뉴스 이성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는가? 없다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의 연일같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의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듣고 가시죠. 네.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영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청취자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돌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비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형욱 씨, 시청자분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강형욱 씨는 개통령으로 불리는 그 반려견 전문가입니다. 반려견과 더불어 사는 법 같은 거 알려주고 네. 또 내 강아지 마음 상담해주는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홍 시장을 상대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반려견 훈련사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상당한 비난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자,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의 그 주장엔 두 가지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이 나오는데 당내에서 아니다, 대통령실 책임이 더 크다, 2대8이나 3대7 정도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홍 시장이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는 차기 대선 경쟁자로 한 전 위원장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 잘 안 참잖아요. 그렇습니다. 홍 시장은 정치권에서도 유독 개 비유를 자주 사용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네.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주였죠.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문 전 대통령 사냥개라고 한 전 비대위원장을 비유했습니다. 또 자신의 정책에 비판하면 늘 저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또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김기현을 밀다 닭 쫓던 개가 됐다. 일부 친윤개를 저렇게 비유를 했었는데 네. 당연히 앵커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 오래 살다 보니까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 상당히 직설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그래프라고 정해봤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 참패한 이후에 내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진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내부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바로 부산 남구의 박수영 의원인데요.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난번 총선보다 의석수가 5개가 늘었고 또 지역구 득표율 격차는 줄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자, 한번 좀 보십시오. 근데 그래프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1석, 한 석이 아니라 100석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올린 그래프 본인이 거죠? 직접 올렸고요. 이름까지 박아가지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격차로 의석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런 식의 그래프라면 민주당도 180에서 이번에 17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자, 5.4는 5 라인에 붙어 있고 8.5는 거의 9 라인에 붙어서 이미 격차가 큰데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격차를 더 크게 줄였다라는 걸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 나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과연 이런 걸 올리면서 분석할 시점인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5석이 늘었다고 하는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준표, 권성동, 김태호 이런 그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을 합치면 107석이었습니다.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 또 오른쪽에 이 5.4% 격차는 지역구 득표율 격차인데, 자, 소선거구제를 비판할 때는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자, 지지정당 득표가 늘었다라는 것을 볼 때는 이 득표율이 아니라 비례정당 득표를 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비례정당 득표를 좀 보시면 4년 전에는 7.9%, 약 8% 차이였지만 이번에는 18% 정도로 더 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자,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도 국민의힘이 개혁하지 않으면 이런 전반적인 추세가 더 커질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집권 여당 안에서 뭐 이렇게 파이팅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기엔 다만 헌정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였죠. 자, 집권당으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소 의석을 기록한 기록적 참패를 외면하는 게 아니냐 뭐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설사 정확한 분석이라고 해도 자, 박수영 의원은 전직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습니다. 네. 그 여론 분석을 잘하는 당내 기구죠. 자, 그런데 지난해 10월 달이었습니다.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참패한 이후에 여연 원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당시에도 분석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민심을 읽지 못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